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조사방문론 2 2018년 제3회 기출문제 풀이 51번부터 60번 시작하겠습니다. 51번 변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출문제죠. 이 문제가 매개변수, 억제변수, 왜곡변수, 통제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A, B, C, D로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보면요.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똑같죠? 기억, 매개변수 맞습니다. 니은 억제변수, 저희 설명에서는 뭐라고 했죠? 억제변수, 두 변수 간의 사실적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켜버리는 검증변수이다. 니은 내용이 틀리죠. 디귿 왜곡변수는 저희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관계와는 정반대임을 밝혀주는 검증 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예에서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 내용이 틀렸죠. 자, 니을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외재적 변수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이다. 똑같죠. 맞습니다. 통제변수는 외재적 변수의 일종으로 그 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을 4번입니다. 52번 거트만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트만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거트만 척도에 대해서 이 얘가 조금 달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거트만 척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트만 척도 하면 재생 계수, 재생 가능 계수 요 부분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3번 재생 가능성을 통해 척도의 질을 판단한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4번 일단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다. 거트만 척도는 문항을 모아서 이 거트만 척도 재생 계수를 통해서 요 문항들이 단일 차원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 누적 척도 나와 있죠. 답 2번입니다. 단일 차원의 서로 이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변수를 측정한다. 단일 차원이긴 맞는데 한 가지 변수를 측정하죠. 자, 사례를 보면 장애인 학교의 입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지에 관한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왜 유사 문제라고 표시를 했느냐면요. 기존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는 문제가 나왔는데 비확률 표본 추출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저희가 유사 기출 문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 구성체계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요 방법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비확률 표본 추출에 판단 표본 추출 또는 유의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유의 표집이 되겠습니다. 54번 온도계의 눈금을 나타내는 수치의 측정 수준은 이것도 이제 유사 기출 문제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측정 수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척도를 물어봤습니다. 온도계의 눈금에 대한 척도. 그래서 정답 등간 수준의 측정의 특징은 온도계의 눈금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구분한 차이일 뿐이다. 온도계가 나오면 등간 수준의 측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표집틀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희가 책에 표본 프레임 표집틀 평가 요소에서 이 줄을 그었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2번 정도 더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 추출 확률, 효율성, 이 포괄성이나 추출 확률도 1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일단 저희 책에서 한번 줄을 그은 거는 기존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성, 추출 확률, 효율성 이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정답 2번 안정성입니다. 56번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거 문제는 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또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 내용과 같이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을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1번 문제에서 추출 확률이 알려져 있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적어놨지만 기존에 이런 내용으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항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밑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책을 발간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률 표본 추출법은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을 알 수 없을 때 씁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법은 일반화가 가능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 일반화가 제약된다. 네, 제 설명에 나와 있죠. 일반화가 가능함, 제약이 있음. 똑같이 문구를 썼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하고 일반화가 제약된다,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아니라 일반화가 제약된다 나왔죠. 그래서 저기 책에도 일반화가 가능함, 또 일반화에 제약이 있음 이렇게 썼습니다. 2번 출제된 문제고요. 표본 오차의 추정 불가능, 표본 오차의 추정 가능. 네, 반대죠. 이 표를 보시면 표본 오차의 추정 가능, 불가능 7번 이상 출제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의 어떤 동시 비교 아니면 각각의 설명에 맞는 것 틀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정답으로 표시되거나 나오는 부분들이 이 표본 오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 예가 가장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역시 이 문제에서도 표본 오차의 추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를 정답으로 놓았습니다. 4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군지 표집은 어떤 경우에 추정 효율이 가장 높은가? 추정 효율, 이 문제는 굳이 군지 표집이 아니더라도요, 이 표집이 효율이 가장 높으려면 모집단의 성격 특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을 때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굳이 군집이란 말을 빼더라도 표집은 어떤 경우에 효율이 높은가? 모집단의 축소판인 경우에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군집 표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군집 표집은 각 집단과는 동질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 내에서는 이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각 군집 내 관측값들이 비슷하다. 이건 아니죠. 이질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달라야 되죠. 그리고 군집마다 군집들의 특성이 서로 다른 경우 2번 이것도 아니죠. 군집 간에는 성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마찬가지 군집 평균들이 서로 같은 경우 비슷해야죠. 같거나 군집들끼리는 같아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선거 예측 조사에서 출구 조사를 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은? 이 출구 조사 K번째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주출해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선거 예측 조사의 출구 조사는 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방법은 1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표집 방법은 체계적 표집이다. 그래서 이제 2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1에서 나온 예와 2에서 나온 예를 적당히 섞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8번 선거 예측조사의 출구조사. 정답은 체계적 표집 2번입니다. 59번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사 문제죠.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이해가 달라진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념적 정의 이제 내용에서 설명을 했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지면 잘못된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활동을 개념화라고 하고 이거를 통해 굳혀야 된 것이 개념적 정의이다. 자, 이 59번 예에서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4번이죠. 어떤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 표본 추출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형태 똑같은 문제가 요즘 여러 번 나왔고요. 표본조사 설계 과정 7번 이상 출제됐고요. 뭐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해 두셔도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 모집단의 결정이죠. 미음 모집단의 확정 1, 2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의 결정 니은입니다. 그래서 미음 다음에 니은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 방법론 2 2018년 3회 기출문제 풀이 5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